안녕하십니까. 곽성환입니다. 저는 이전에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중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중의학을 전공을 하고 2002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 전공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제가 그런 전통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회사를 했습니다. 제품기획에서부터 생산까지 공장을 운영을 했으니까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케팅까지 그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를 직접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상황이 와서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그 약초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런 어떤 전통의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여기 지금 영상의 주제도 몸이 먹고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쓰다가 기왕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이걸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들고 온 이 주제가 공황장애인데요. 제가 2년, 글을 쓰기 시작할 그 무렵이죠. 2년 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사정도 좀 나빠지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가도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굉장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뭐 갱년기가 온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고 이제 그 우울증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약간 공황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벌떡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제가 다시 이제 수영을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겨서 제가 뭐 수영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영장을 나와서는 제가 그런 증상이 한번 발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할 때라든지 가끔 이렇게 아찔아찔 하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면서 꼭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책상을 손으로 딱 이렇게 잡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아는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이 후배가 이제 공황장애를 한 20, 30년을 공황장애를 앓던 이제 그런 후배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 이제 근래의 증상들을 이렇게 말을 해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해 줘서
이게 바로 공황장애구나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공황장애 증상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우울증이 약간 심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후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제 증상을 분석을 하면서 이걸 전통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증상은 전통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어떤 공황장애 증상이 우울증하고 굉장히 이제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인체에서 우리의 그 이 심장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 공황장애에 대한 그런 전통의학적인 원인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연구 결과이고,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떤 영상을 준비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통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전통의학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전통의학에 대한 그 전통의학의 어떤 원리가 사실은 우리 생활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뭐 어떤 그 치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의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참고만 해 주시고,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어떤 치료나 이런 걸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보면 그 전문적인 한의사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 조언도 구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 치료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의학이라는 분야는 그 치료를 하는 사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보는 어떤 각도, 그 다음에 그 질병의 어떤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이 각 이제 전문가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은 자기의 그 인체를 일어났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직접 그 주위에 있는 그 한의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직접 이렇게 얘기도 듣고 상의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이 공황장애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공황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음양오행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음양오행을.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분들은 이 우리의 그 우주의 어떤 원리를 자연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목, 화, 토, 금, 수. 저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익숙한 용어. 옛날 분들이 이 모든 이 만물의 모습이 이 목화 토금수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곳에서 자꾸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이 나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뭐 이렇게 홀홀 타고 나중에 이제 다 탄 데를 가보니까 전부 다 재가 되고 이게 이제 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렇게 막 이런 땅을 파보니까 안에서 뭐 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이 안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이라는 건 이 흙 속에서 이게 생겨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을 이렇게 불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녹여보니까 이게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기운은 이 금이라는 기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무는 이렇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무는 이제 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체와 자연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 이렇게 생장하고 하는 이런 기운이 인체에서는 이게 우리의 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불에 해당하는 이 기운은 우리의 그 어떤 오장육부 중에서 그 어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자, 흙은 그 비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장이라고도 합니다. 위장. 그 다음에 이 금의 기운은 이게 이제 폐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수의 기운은 이게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그 다음에 이 간이라는 거는 이 목의 기운은 뭐 간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간하고 이제 간 옆에 붙어 있는 담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의 기운은 이 심장하고, 이게 전통의학에서는 심장하고 소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경락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심장의 혈하고 그 소장의 혈이 이 같은 손가락에서 시작도 하고 끝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하고 소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장, 위장.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하고 또 관계가 많습니다. 대장하고. 그 다음에 신장하고는 이 방광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게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간하고 담,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불에 해당하는 이 기운이 왜 심장하고 소장,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음양입니다. 음양. 뭐 간이 음이라면 담은 뭐 양이고, 뭐 심장이 음이라면 소장은 양이고, 뭐 음양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오행에 관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나무에서 이렇게 그 불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한 단계 이 관계를 그 전통의학에서는 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상생관계. 서로가 생한다는 거죠. 서로가 생한다. 상생관계. 그러니까 이게 그 불의 기운의 그 어머니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흙의 기운의 어머니는 이 불입니다. 불. 그 다음에 이 불의 기운의 자식이 바로 흙의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하고 토의 관계죠. 목하고 토의 관계.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저희는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상극. 저 사람, 저 두 사람은 완전히 극이다.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렇게 나무가 불을 건너서 한 단계를 더 가게 되면 상극관계가 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흙을 하나 건너서 금으로 가게 되면 불을 가하면 이 금이 녹죠. 상극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극관계가. 그 다음에 이 흙도 이 금을 하나 지나서 물하고는 상극관계가 됩니다. 이게 물하고 흙하고 무슨 상극관계냐. 우리가 물난리가 막 나면 전부 다 흙으로 다 막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상극관계를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상생하고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오행으로 우리가 오장육부를 이제 오행으로 전부 다 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인간의 감정도 오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그러면 전통의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까요? 이 목의 기운, 간하고 담에 해당하는 이 목의 기운은 분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면 간에 열이 찬다고 이야기하죠. 뭐 광고에도 있습니다. 뭐 간 때문이야. 뭐 관 때문이다. 뭐 그런 광고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은 이 분노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의 기운은 기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쁨하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남녀가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뭐 어떤 증상이 주로 나오겠습니까? 막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이 어떤 감정은 이 불의 기운, 심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장하고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토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의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의 기운, 폐하고 대장에 해당하는 요 금의 기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픔, 비애, 이런 어떤 이런 감정이 이 금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금의 기운에. 그 다음에 요 이제 신장하고 방광에 해당하는 이 수의 기운은 어떤 감정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굉장히 막 야단을 이렇게 세게 친다든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강하게 조성을 하게 되면 애들 소변을 보죠. 이게 바로 이 신장이 이 수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행으로 감정의 변화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가 오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겠죠.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자, 첫째,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 항상 무거워. 그 다음에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웃음을 이렇게 좀 회복을 했지만은, 야, 진짜 한 2년 전에 힘들 때는 어떤 코미디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이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저게 웃기다니. 마음이 그냥 항상 무겁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기찬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이제 굉장히 방금 이제 설명드린 오행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자면, 이제 평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간이나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뭔가가 원활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 간에 이렇게 열이 차고 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손발이 차다든지, 뭐 여자들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뭐 전부 다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이 어떤 목의 기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목하고 이 심장은 이게 뭡니까? 상생관계 아닙니까?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불의 기운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을.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어둡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 불에 해당하는 요 심장의 기운이 이제 다운이 되게 되는 거죠. 다운이 되면 자, 지금 요 삼각관계에 있는 거죠. 이 금의 기운하고 불의 기운하고 심장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이 심장이 이 금의 기운을 제약을 합니다. 억제를 합니다. 이 기운을. 근데 심장의 기운이 지금 다운이 되니까 이 금의 기운을 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력을, 자기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되게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슬픔과 비애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심장이 이 불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기쁘지가 않고 이 불의 기운이 이 금을 억제를 하지 못하니까 이 슬픔이 훨씬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고 하면 뭐 이렇게 목의 기운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의 기운이 또 약해지는 데는 이 신장의 기운이 또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이 나무의 기운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우울증의 증상을 이렇게 증폭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입니다. 불의 기운입니다. 이 심장에 해당하는 이 불의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공황장애 자체도 이 우울증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공황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심장을 강하게, 이 심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만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제가 그 공황장애는 그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온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대한 전통의학적인 원인, 전통의학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석,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도대체 이런 증상을 어떻게 전통의학에서는 치료를 할까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이렇게 보는 어떤 분석이 이게 틀린 분석이 아니구나,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런 이제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약초 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것을 조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독경이라고 하죠. 뭐 기독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교 쪽이기 때문에, 이제 불경, 예를 들어서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경전을 이제 굉장히 이제 독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벽팔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답답하니까.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건데, 저희 어머니도 생전에 이제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드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생이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약을 사가지고 이제 어머님께 드려서 이제 아주 장목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셨는데, 구심이라는 약입니다. 구심. 심장을 구한다는 거죠. 심장을 구한다는 거죠. 이름도 정말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구심이라는 약인데, 이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제 향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나도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나도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제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구심을 하나 사서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알도 이제 굉장히 작은 알인데 약이 셉니다. 드셔보시면 혀가 굉장히 얼얼해지고 약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 구심에 대한 요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구심이라는 이 제품이 심장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심에는 뭐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이런 재료들은 임상에서는 잘 안 쓰는 재료들입니다. 잘 안 쓰는 재료들인데, 이 어떤 처방의 기술이라든지, 뭐 옛날 분이 어떤 분이 이런 약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기발하고 의학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뇌. 그 다음에 인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수라는 이런 이제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 이 특이한 정말 약재들이고 재밌는 약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우황이라는 약재, 이게 뭐죠? 이게 뭔가 하면 소담에 들어있는 결석입니다. 소의 담결석이죠. 그러니까 소의 담결석. 소의 담결석이니까 이거는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죠. 우리가 담, 이거는 목의 기운하고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황 같은 경우에는 좀 구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잡은 소 중에서도 이 소가 또 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약재를 쓸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인공오황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오황. 그 다음에는 이제 사향입니다. 사향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향노루의 어떤 정낭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향노루의 정낭, 페로몬을 분비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향이 강한 제품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향이 강한 제품들을 자꾸 이렇게 저희가 어떤 약성을 기대하면서 쓰게 되는 건지 이제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향이 강한 제품들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향이 강한 힘으로 혀를 다 뚫어줍니다. 혀를. 그러니까 사양 같은 경우에도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의 혈들을 다 뚫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 허리가 되게 아플 때, 이게 뭐 잘 낫지도 않고 뭐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죠? 옛날에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대나무를 꽂습니다. 대나무를 꽂게 되면 그 어떤 섬유질을 타고 이렇게 액이 올라가 가지고 맨 위에 마디에 그 액이 차게 됩니다. 이 액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한 향이 이제 체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이렇게 막혀 있는 혈자리들을 다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양이나 우황이나 용뇌나 이제 이런 원료들은 전부 다 심장의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장에 막혀 있는 그 혈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삼을 이제 보게 되면, 인삼이 뭡니까? 기운나게 하는 거잖아요. 기운나게. 그러면 이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겁니다. 심장 기운.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인삼인 거죠. 우리가 그 불에 해당하는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심장 두근거립니다. 심장 두근거려요. 그래서 심장이 잘 안 뛰니까 이거는 심장이 이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뛸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뛰지 않을 때는 답답합니다. 답답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답답해지면서 어떤 증상이 날까요? 식은땀이 납니다. 땀이라는 게 심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뭐 굉장히 좀 이게 몸이 막 안 좋죠. 여름에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기운도 없고 몸이 처지고 땀도 많이, 이럴 증상이 있을 때는 뭘 먹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삼계탕 먹잖아요. 삼계탕 그 닭하고 인삼하고 그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인삼이. 그래서 이 인삼이 심장의 기운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진주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를 어떻게 이거를 약으로 어떻게 합니다. 약으로 씁니다. 이걸 가루내가지고 뭐 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자석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석. 뭐 고혈압이 있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중풍이 오기 전 단계라든지, 뭐, 요런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식용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이렇게 쇠붙이가 붙는 자석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 약재로 사용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근데 그 자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립니다. 한 3시간, 4시간을 다른 약을 다리기 전에 먼저 이제 자석을 다리고, 이제 그 다린 물에다가 이제 미리 다려 놓고 3, 4시간을 먼저 다리고, 그 다음에 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약을 넣어가지고 같이 다리는 이런 형태로, 약을 이제 제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도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안정을 시킵니다. 이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데 이게 진주라는 이 약재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의 담입니다. 소쓸개, 소가 아니죠. 돼지죠, 돼지. 돼지의 쓸개입니다. 돼지의 쓸개. 아니, 돼지 쓸개를 왜 여기 이 약에 왜 넣을까? 참 궁금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돼지의 쓸개는 오행의 기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바로 목에 해당됩니다. 간담이라고 했죠. 간담, 담. 그래서 담 이게 뭡니까? 이게 쓸개 아닙니까? 쓸개. 이 돼지의 담은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심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목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의학 이론에서도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강화해야 된다는,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치료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심장을 지금 이거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목에 해당하는 요 간을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이 돼지의 쓸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돼지의 쓸개를. 그 우리가 웅담을 이제 먹게 되면 굉장히 간에 좋다. 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웅담을 먹게 되면 간의 기능이 이제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심장을 좋게 합니다. 웅담이. 그 다음에 이 간의 기능이 좋아지면 위장 기능을 또 좋게 합니다. 이렇게 전통의학은 이렇게 하나를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하나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강화를 통해서 심장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장도 강하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원리가 바로 전통의학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돼지 쓸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두꺼비 독입니다. 섬수. 이게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이제 그런 이제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혀를 뚫어줍니다. 혀를 뚫고 그 다음에 혈 속에 있는 독소를 잡아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이제 그런 원리죠.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혈 속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나쁜 성분들을. 그 다음에 요즘은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저희 반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지금 상해에서 여기 중의학 쪽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섬수를 통해서 지금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미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두꺼비 이 목 부분에 있는 독이죠, 독. 이 독을 이용해서 지금은 암을 치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 구심이라는 이 제품의 이 주요한 이 주제는 뭡니까? 심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강심제입니다. 강심제. 그 심장을 강하게 해가지고 방금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는 이 심장을 강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심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이 굉장히 큰 어떤 공포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공포스러운 마음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감정도 이 심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수에 해당하는 이제 기능과 굉장히 관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는 후배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를 한 20, 30년을 알아왔는데, 가장 괴로울 때가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 밀폐된 공간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뭐 지하로 내려갔을 때라든지, 약간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느껴지는 엄청난 공포감. 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제품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포의 마음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어떤 증상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과 같이, 증상과 함께 이 위장장애, 뭔가가 이렇게 탁 막혀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게 되면, 그, 과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립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전통약재이기 때문에 제품화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반하사심탕입니다. 반하사심탕. 반하사심탕인데, 이 반하사심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하사심탕이니까 안에 반하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황련, 그 다음에 황금, 그 다음에 인삼, 감초, 건강대추. 반하사심탕은 이런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그러면 이런 어떤 약재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하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있는 습기를 없애줍니다. 습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좀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근육에 담이 붙었다 죠. 담이 붙어서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 담이라는 것이 이게 습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습기가 예를 들어서 몸에 기가 뭉치면서 이 습기가 같이 뭉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담이라고 하는데, 이 반하가 그런 어떤 습기나 담을 없애줍니다. 이 황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심장에 열을 내려줍니다. 심장에 열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격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좀 찬 분들은 이 황련이나 이런 걸 잘못 쓰게 되면 이제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속이 아프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열을 내려줍니다. 보통 저는 이제 한방에서는, 여기 전통의학에서는 이제 간의 열을 좀 많이 내려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황금 같은 경우에도 요 습기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기운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약초가 나옵니다. 이 뭔가 하면 감초죠, 감초. 약방의 감초. 이 감초가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는? 감초가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요 약재들을 보게 되면, 이 반하라든지, 황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약성이 강한 약재들입니다. 강한 약재들. 요 약성이 강한 약재들의 힘을 조금 이렇게 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감초가. 그래서 이제 감초는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이제 굉장히 그 처방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황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요런 약재들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우리가 요 건강이라고 하면 건조한 생강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건조한 생강. 요 생강은 따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련이나 황금을 쓸 때는 요 생강을 같이 많이 씁니다. 대추도 이제 위장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 이제 보혈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공포와 더불어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요 반하사심탕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그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에 요 안쪽입니다. 안쪽을 사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소충혈이라고 합니다. 소충혈, 그 다음에 중충혈, 그 다음에 대돈혈, 그 다음에 여태혈. 지금 요 말씀드린 요 혈자리를 따주면 됩니다. 혈자리를. 지금 요 소충혈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해당하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충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포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심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보가 어떻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 막에 해당되는 그 혈자리입니다. 중충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간하고 관계된 대돈혈. 그 다음에 요 위장하고 관계된 여태혈입니다. 여태혈. 여기 중충혈은 여기 지금 요 중간 손가락에 요 안쪽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 자료는 사진으로 조금 정확하게 제가 올려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운데 손가락 안쪽 그 손톱뿌리 부분, 그게 이제 중충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 엄지발가락에 있는 대돈혈,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에 있는 여태혈. 대돈혈은 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태혈은 이제 위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요 혈자리를 빨리 따셔가지고 이제 피를 내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몇 시간 동안은 내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후배 같은 경우에도 따는 이 기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이런 혈자리를 따서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치료법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혈자리들을 이제 사혈을 해가지고 사혈을 통해서 이제 그 응급한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방송이라 사실은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좀 굉장히 좀 서툴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횟수를 좀 거듭하게 되면 좀 더 세련된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니까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여러 가지 버벅대고 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생활 중에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세련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100세는 자신이 먼저 이러한 어떤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런 몸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질병을 조정하고 치료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